계속해서 다양한 증빙에 의한 전표 입력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로 다시 돌아가 보시면 다음 페이지 175페이지에 급여 대장도 증빙이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고서 이제 회사에 비용 처리를 할 텐데, 그러면 그건 증빙이 뭐가 있겠어요? 계좌이체한 통장과 회사 통장, 그리고 급여 대장이라는 게 있겠죠? 이것이 증빙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급여 대장을 보고 우리가 회계 처리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내용은 직원들의 급여를 신한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해서 지급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신한은행 보통예금 계좌에 찾으신 금액에 그날 급여가 찍혀 있어야죠. 2월분 급여가. 그 다음에 지금 2월분 급여가 668만 6천 원이 찾으신 금액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급여 대장에서 거기에 해당되는 게 바로 여기 차인 지급액입니다. 그러니까 이 차인 지급액은 계정 과목이 보통예금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급여 대장에는 뭐가 또 있냐면 급여 총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700만 원. 이 급여 총액은 계정 과목이 그냥 급여가 되는 겁니다. 급여 총액은 급여예요. 자, 그러면 급여라고 하는 회사 비용은 700인데 자산이 감소한 것은 668만 6천 원만 보통예금에서 지급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차액이 뭐냐? 공제계입니다. 공제계. 공제계는 예수금이라는 부채로 인식하게 됩니다. 예수금이라는 계정 과목은요, 아마 이론에서 별로 언급이 안 됐을 텐데, 급여를 지급할 때 공제한 금액, 세금 같은 것을 원천징수, 법인이 원천징수한 것들, 이게 다 예수금입니다. 잠시 회사가 보관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용을 보면 이런 것들이죠. 이 직원들에게 급여를 줄 때 소득세, 지방소득세, 이건 세금이지 않습니까? 이 세금은 급여 지급할 때 공제해가지고 회사가 갖는 것이 아니라 소득세는 세무서에 납부해야 되고요. 지방소득세는 시나 구청에다 납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납부하기 전까지 잠시 보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채입니다. 마찬가지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본인부담금이라 해서 근로자가 국민연금의 절반은 근로자가 내고 건강보험료도 절반만 내요. 50%만. 고용보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머지 절반에 대해서는 회사가 지불을 해줍니다. 같이. 그러니까 본인부담금, 근로자 본인부담금은 일단 급여 지급할 때 공제해야죠. 이것도 전부 다 연금관리공단이라든가 건강보험관리공단에다가 납기일에 맞추어서 납부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금이에요. 이 모두가. 자, 그러면 차대변으로 한번 배치해 볼까요? 비용 발생, 급여는 차변. 비용 발생, 차변에서 발생하죠. 자, 보통예금에서 자산이 감소하죠? 대변. 자산 감소는 대변. 부채가 증가했죠? 부채 증가도 대변. 그래서 여러분 급여대장에서요, 급여대장 보고 분계할 때는 딱 이게 나옵니다. 급여 총액은 차변의 급여, 비용 발생시키고, 공제금액의 합계는 대변의 예수금, 부채 증가시키고, 통장에서 이체된 것은 대변의 보통예금, 자산 감소시키시면 돼요. 그 분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분계에서 대변에 오는 것 중에 보통예금은 이 거래처를 신한은행으로 꼭 써줘야 돼요. 신한은행. 보통예금은. 왜냐하면 예금 관련 계정 과목은 거래처를 반드시
넣어서 코드로 거래처 원장이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네, 급여 관련된 그 문제 가끔 잘 나오는 편이에요. 잘 나오는 편이니까 딱 알아두세요. 급여총액 급여, 공제금액 합계 예수금, 지급액 보통예금.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제 전표 입력을 해볼까요? 네, 대체 전표로 차변 대변으로 입력을 해야 됩니다. 네, 전표 입력 날짜는 2월 25일이 되겠습니다. 자, 일반 전표입니다. 2월 25일. 부가세하고 관계없는 거래가 전부 일반 전표에 넣는다고 그랬죠. 3번 차변에 급여. 급여도 801번 써야 돼요. 503번이나 603번, 703번을 쓰면 안 됩니다. 801번, 800번대 급여만 FAT 1급에서는 도소매업이니까 800번대. 네, 거래처 그냥 지나가시고 저교에는 여기 뭐 적당한 게 없네요. 여기는 2월 급여라고 여기다 입력하겠습니다. 2월 급여 지급. 적당한 저교가 없을 때는요, 직접 새로 만들어서 타이핑 하시면 돼요. 금액은 700만 원. 7 플러스 엔터. 다음에 대변 4번. 네, 예수 엔터 치시면은 예수금은 254번 부채입니다. 예수금의 거래처는 입력하지 않아도 돼요. 적용은 밑에 보시면은 이제 급여 지급 시 근로소득세 등 예수라고 하는 4번 적용가 적절한 것 같습니다. 4번. 대변 금액에다가 314 플러스 자, 줄 바꿔서 또 대변 보통예금 103번. 보통예금의 거래처는 반드시 코드로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코드란에다가 신한이라고 입력합니다. 98002 입력되죠. 자, 밑에서 저교에 적당한 것이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타자하세요. 2월 급여 지급. 2월 급여 지급. 그리고 686 플러스 이렇게 입력을 했을 때 밑에 차액이 전혀 없어야 돼요. 여러분 여기 차변과 대변을 다 입력하고 나서 차액이 여기 빨간 글씨로 나와 있으면 뭔가 아직 마무리가 잘못된 겁니다. 금액을 잘못 입력하거나. 그래서 차액이 항상 없도록 차변의 급여, 대변의 예수금과 보통예금 밑에 분계 내용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급여 대장이 증빙이 되는 거래였습니다. 다음에 6번째 문제는요. 여비정산서라는 것도 증빙이 될 수 있다. 네, 아까 그 5번째 문제하고 관련이 있는 건데요. 오상식 부장이 출장에서 돌아왔답니다. 여기 보시면 출장을 마친 오상식 부장의 여비정산 내역을 받았고 차액은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왜 지급했는가 봤더니 오상식 씨의 지출 내역을 보니까 숙박비로 30만원, 교통비로 25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두 개를 더하면 55만원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회사가 가지급금으로 지급했던 돈은 5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면 5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것으로 정리를 해줘야 되죠. 자, 그러면 분계가 어떻게 되느냐?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분계를 하는 거예요. 오늘은 가지급금이 대변에 가야 됩니다. 거래처는 오상식 50만원. 그리고 차액은 현금으로 추가 지급했죠. 그러니까 대변에 현금 5만원. 차변은 뭐예요? 이 숙박비와 교통비를 모두 여비교통비로 처리하면 됩니다. 비용 발생이죠. 여비교통비가 55만원이 되는 거죠.
여비교통비가 50,000이 됩니다. 그래서 차변에 비용 발생 55만 원, 대변에는 자산 감소 55만 원입니다. 예. 가지급금 정산하는 방법.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전표 입력해 합시다. 2월 27일 날짜 입력하시고 2월 27일 날짜 입력하시고 3번 차변에 여비교통비 812번 써야 됩니다. 거래처는 안 넣어도 되겠습니다. 적요는 1번 쓰면 되겠네요. 출장여비 가지급 정산. 금액은 55만원. 대변 줄 바꿔서 대변의 가지급금 가지 134번. 거래처 이건 써야 됩니다. 오상 3001번. 이것도 위에 거 그냥 복사하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6번 적요 써도 되겠네요. 업무 가지급금 정산 대체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50만원. 또 대변 현금 101번. 현금은 거래처 안 넣어도 됩니다만은 엔터 치고 가면서 오상식에게 현금 줬다고 그냥 이렇게 이건 코드로 넣을 필요 없어요. 현금 같은 건 거래처 관리가 필요 없으니까. 적요는 업무 가지급금 정산이라는 거 그냥 엔터로 복사하고 지나가면 됩니다. 여러분 엔터 치면은요 위에 있는 텍스트는 복사가 됩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자, 그리고 밑에 5만원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대차에 차이 없이 차변합계 55만원, 대변합계 55만원. 예, 분계가 세 줄로 입력이 되는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 복잡한 분계는요 3줄이 아니라 6줄, 한 건의 전표가 6줄로 입력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여비 정산서에 의한 가지급금 정리분계 잘 기억해 두십시오. 다음은 176페이지로 넘어가서 소득세 납부하는 거 보겠습니다. 자, 소득세 납부했으면 소득세 납부 영수증 이거 증빙이 될 수 있습니다. 2월분 급여 지급 시 원천 징수했던 근로소득세를 현금으로 납부했답니다. 세무서에 납부했겠죠? 아, 은행에 납부했네요. 네, 고지서 이 은행에 납부하면 은행에서 이제 세무서로 이체가 되죠. 용산세무서로. 자, 우리는 일단 은행에 납부한 겁니다. 자, 현금으로 납부했으니까 대변은 현금이에요. 9만원. 자, 차변의 계정 과목이 뭐가 될까요? 예수금입니다. 우리가 급여 지급할 때 소득세를 근로소득세를 예수금으로 우리가 부채 처리했잖아요. 오늘은 납부했으니까 차변에 와서 그 예수금이 부채가 감소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금이 감소합니다. 부채가 감소하게 됩니다. 이 거래는 부채 감소, 자산 감소에 해당되는 거래예요. 부채 감소, 자산 감소. 자, 전표 입력하겠습니다. 날짜가 3월 10일이죠. 소득세 납부는 매월 10일 날 해요. 근로소득세 납부하는 거. 자, 날짜를 3월 10일로 고쳐주세요. 3월 10일. 자, 3번 차변에 예수금 254번. 거래처 용산세무서 타자를 그냥 해야 되겠네요. 적요는 소득세 납부라고 하겠습니다. 네, 적요에다 그냥 타자 하세요. 소득세 납부 금액은 9만원. 가만히 있어봐. 이게 현금으로 납부했나요? 예, 그러면 여기를 바꿉시다. 이게 입력하고 나서 차변 여기를 출금으로 바꿔주면 돼요. 예, 나중에 바꿔도 돼요. 여기 출금으로. 보니까 현금으로 납부했네요. 그러면 두 줄로 입력할 필요 없이 그냥 한 줄로 출금 처리하면은 예, 대변에 현금 자동으로 입력되고요. 예, 요거는 우리가 입력했던 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예, 차변의 예수금, 부채 감소,
대변의 현금, 자산 감소의 결합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것도 뭔가를 납부했습니다. 건강보험료 14만 원을 납부했는데 내용을 읽어봐야 돼요. 3월 10일 날 납부했는데 2월분 급여지급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신한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납부했는데 50%는 원천징수했던 것이고 50%는 회사 부담분이다. 당사는 회사 부담분을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고 있다. 그러니까 복리후생비가 절반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절반은 원천징수, 급여하는 날 공제해 놓은 것이다 이거예요. 자, 먼저 원천징수한 것은 대변의 예수금 7만 원. 그 다음에 회사가 부담해 주는 절반은 복리후생비 7만 원 이렇게 됩니다. 대변은 보통예금에서 이체시켰다. 대변이 보통예금. 보통예금은 은행 관련 계좌번호, 계정 과목이기 때문에 거래처를 꼭 코드로 넣어야 됩니다. 신한은행. 금액은 14만 원. 네, 예수금 7만 원, 복리후생비 7만 원. 차변이고요. 대변의 보통예금 14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회사가 건강보험료를 종업원들에게 부담해 주는 것은 복리후생적인 성격의 비용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전표를 입력하겠습니다. 전표를 입력합니다. 날짜는 며칠일까요? 예, 3월 10일 같은 날입니다. 예, 같은 날입니다. 3월 10일 세금 낸 날하고 같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날짜 바꾸지 말고 그 밑에다 입력하면 돼요. 자, 3번 차변의 예수금 254번 거래처는 이건 생략하십시오. 예, 방향키로 그냥 용산세무서 복사 안 하려면 방향키로 그냥 지나가면 됩니다. 적요는 여기다가 건보료 납부라고 하십시오. 건보료 납부. 네, 금액은 7만 원이죠. 70 플러스. 또 차변이니까 엔터 치면 차변이 복사됩니다. 이번에는 복리후생비죠. 811번 복리후생비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811번. 자, 거래처 생략해도 됩니다. 적요. 네, 건보료 납부 엔터로 복사하고 지나가면 되겠습니다. 건보료 납부. 금액은 7만 원. 자, 엔터 치고 이번에는 대변 쓰겠습니다. 4번 대변. 네, 9분에서 4 하면 대변이죠. 계정 과목이 보통예금이죠. 보통예금은 103번. 이 보통예금은요. 거래처를 반드시 코드로에다가 입력해야 됩니다. 신한은행이죠. 코드에다가 신한 엔터. 예, 98002. 적요는 역시 건보료 납부 엔터로 복사하시면 됩니다. 금액은 14만 원. 예, 이렇게 세 줄짜리 전표입니다. 세 줄 넣는 것도 좀 복잡스럽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하나 확인하게 갈 것은 같은 날짜에서 전표를 2건 이상을 입력하게 되면요. 처음에 입력했던 출금 전표는 번호가 1번, 두 번째 입력했던 대체 전표, 건보료 납부한 거, 요거는 전표 번호가 2번이죠. 이 번호는 자동으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일련 번호로. 전표 번호를 내가 강제로 수정하고 싶다. 그러면 수정하면 돼요. 만약에 내가 이 출금 전표, 요거 난 3번으로 하고 싶어. 그러려면 고쳐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자, 여기 1번 출금 전표 그 줄을 클릭하시고 기능 모음에 가서 오른쪽 상단에 보면 기능 모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편집에 가면 번호 수정이 있어요. 클릭. 그러면 번호에 커서가 들어간 거예요. 3 하고 엔터 쳐보세요. 그러면 이게 이제 이 전표는 이제 지금부터는 3번의 전표가 됩니다.
자동으로 만들어진 번호가 어떤 이유 때문에 수정해야 될 사유가 발생하면 지금처럼 강제로 수정을 해줄 수 있는데 기능 모음에서 해당 줄을 클릭하고 기능 모음에서 고칩니다. 기능 모음에서 번호 수정이라는 것으로 고쳐주시면 됩니다. 이런 부가적인 기능은 앞으로 조금씩 여러분이 지금 이 점표 입력이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한 가지씩 아시게 될 거예요. 기능 모음에 있는 몇 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번에는요. 9번 문제 다음 페이지 177페이지로 가서 지방소득세를 납부했다. 지방소득세는 서울 같으면 구청, 그 다음에 이런 중소도시에서는 시청에다가 납부를 하는 거죠. 2월분 급여지급 시 원천징수한 지방소득세를 납부기한일에 국민은행에서 현금으로 납부했습니다. 네, 납부했죠? 그러면 그 영수증을 받아왔어요. 자, 여기다가 이렇게 입력합니다. 대별의 현금이죠, 분계는. 9,000원.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예요. 차변은 뭐가 됩니까? 예수금입니다. 소득세를 회사가 부담해주는 회사 없죠? 다 종업원 급여에서 공제한 거예요. 예수금이죠. 소득세는 회사가 납부를 대신해 주는 거지 이게 회사 돈이 아니에요. 종업원들 급여에서 공제했다가 회사가 납부를 대행해 주는 거예요. 이걸 원천징수 의무라고 그래요. 회사가 징수한다 해서 원천징수. 소득세 원천징수. 자, 그러면 전표 입력합시다. 날짜는 영수증에 나와 있습니다. 3월 10일. 계속 3월 10일이죠? 자, 밑에다 입력합니다. 추가로. 자, 현금으로 납부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1번 출금하시고요. 예수금입니다. 또 254번 예수금. 네, 거래처는 뭐 어디인지 알 수 없죠? 지나가시고 그냥 저기에다가는 지방소득세 납부. 지방소득세 납부. 금액은 9,000원. 9,000원 이렇게 쓰십니다. 그러면 전표번호 4번이 되죠? 아까 1번을 3번으로 고쳤기 때문에 그 다음 번호 4번이 되는 것입니다. 동일한 전표는 전표번호를 고쳐도 됩니다만은 한 건의 전표를 번호를 각기 다르게 해서는 안 됩니다. 조금 전에 그 건보료 납부했던 것은 이 세 줄이 한 건의 전표가 됩니다. 맞죠? 이거는 번호가 같아야 돼요. 어느 건 이 차변은 2번이고 대변이 뭐 3번이 5번으로 돼 있든가 이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동일한 한 건의 전표 내에서는 번호가 같아야 돼요. 자, 다음에 10번 계약금의 지급. 여러분 계약금 지급했을 때는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도 있지만 계약금 지급할 때 세금계산서 받는 게 아니라 나중에 물건을 다 받고 나서 세금계산서를 한 장으로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약금 지급에 대한 증빙은 이런 보통예금의 거래 내역이 증빙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주식회사 데일리룩과 상품 구입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상품 구입 계약입니다.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했습니다. 그러면 분계를 쓴다면 보통예금은 대변이죠. 보통예금은 은행으로 거래처를 꼭 입력해야 되죠. 자, 그러면 차변이 뭐냐? 여러분 이론에서 당좌자산 배울 때 계약금을 지급하면 선급금입니다. 이거 배우셨어요. 선급금. 그래서 이게 선급금입니다. 당좌자산이죠. 선급금은 채권이기 때문에 꼭 거래처를 넣어야 됩니다. 데일리룩.
코드란에다 코드로 넣어야 돼요. 데일리룩. 이렇게 차변의 선급금 데일리룩 450만원, 대변의 보통예금 신한은행 450만원, 이러한 분계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전표 입력을 해야 되겠죠? 날짜는 3월 20일이네요. 자, 3월 20일 날짜 고치시고요. 3번 차변의 선급금 계약금이에요. 131번. 거래처 꼭 넣어야 된다고 그랬죠? 데일리룩 했죠. 적용은 상품 대금에 대해서 마땅한 게 없는데요. 네, 그러면 저기에다 타자하시면 돼. 상품 구입 계약금, 상품 구입 계약금 이렇게 타자하시면 되겠죠. 네, 차변 금액은 450만 원입니다. 4500 플러스. 자, 줄 바꿔서 대변 4번이죠. 금액은 아니죠. 계정 과목은 103번 보통예금이 되겠습니다. 자, 보통예금의 거래처는 코드란에다가 반드시 넣어야 되고요. 신한은행입니다. 신한 98002. 네, 적용은 위에 거 엔터로 복사하시면 돼요. 상품 구입 계약금 450만 원. 네, 이렇게 자산 증가, 자산 감소인 거래가 됩니다. 차변의 선급금은 자산 증가, 대변의 보통예금은 자산 감소가 되는 것입니다. 자산 총액에는 변화가 없지요. 자, 이렇게 통장 거래 내역 혹은 세금 영수증 이런 것들이 증빙이 되는 그런 다양한 증빙들을 우리가 한번 해봤어요. 자, 수행 결과가 책에 쭉 있습니다. 뭐 여러분하고 제가 같이 했기 때문에 틀리거나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예, 책의 설명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수행 팁 읽어보고 오늘 수업 마무리하겠습니다. 시험에서는 증빙을 보고 쉽게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날짜 제시가 안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증빙에서 날짜를 볼 줄을 알아야 되겠다. 차변과 대변 그리고 금액, 계정 과목, 거래처 코드 이것을 정확히 입력을 해야 동그라미 맞을 수 있다. 차변, 대변을 바꾼다든지 금액이 틀렸다든가 계정 과목이 잘못됐다든가 거래처 코드가 누락시켰다든가 틀렸다든가 이런 것은 정확한 전표 입력이 아닙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 전표 입력을 시작을 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전표 입력을 해 나갈 겁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요, 영수증 수치 명세서라는 게 무엇인가, 영수증 수치 명세서는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는 것인가, 요거를 여기서부터 자금 관련 전표 입력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내일은 아마 매입 매출 전표 입력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 집체 수업으로 오늘이 지금 15일인가요? 이틀째죠? 이틀째인데 지금 한참 오래된 것 같아요. 이틀밖에 여러분들 하지 않았는데 8시간을 지금 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오랫동안 한 거예요. 8시간. 자, 오늘 수고 많이 했습니다.